네, 안녕하세요. 2월 17일 장 마감이에요. 이 주식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참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뭐, 뭐 바이든이든 뭐 푸틴이든 파월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출렁이고 우린 그걸 보고 이게 선반영이냐 아니면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냐 앞으로 영향을 계속 줄 것이냐 이런 거 계속 고민하고 이런 거 판단 잘하는 게 주식 잘하는 사람이겠죠. 상승장엔 악재보단 호재가 민감하고 뭘 사도 이렇게 잘 오르고 그래서 좋고. 근데 요즘 같이 민감한 장에는 뭐 호재보단 악재나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뉴스 같은 거라던가 뭐 지연된 뉴스 혹은 뭐 속칭 한 줄짜리 뭐 속보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난생 처음 보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에 막 출렁대기도 하고 막 그러죠. 저는 그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랑 그다음에 우크라 이슈 때문에 그 석유주를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석유주를 항상 분봉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정도의 이슈인가 하고 저는 일단 뭐 상한가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매도를 분할로 매도를 쭉쭉 하고 다시 원위치 갔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죠. 뭐 돈바스 지방에서 뭐 박격포도 쏘고 수류탄도 던지고 뭐 그랬다고 해서 출렁거렸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일 미국장에는 FOMC 의사로 공개가 있었잖아요. 일단 장 마감부터 할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좀 출렁임이 컸죠. 분봉으로 보면 예, 쭉 오르다가 이 우크라이나에서 국지전인가 무슨 약간 조금만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서 쭉 내렸다가 다시 살렸다가 다시 조정으로 끝냈고요. 어,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은 1조 이상 매수를 했고요. 매도를 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이랑 기관이 받았어요. 그리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술적 반등을 좀 세게 봐야 되나? 이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조금 준비한 내용이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매매 뭐 이런 게 없었죠. 투신이 조금 들어왔고요. 연기금 조금 들어왔고 외국인이랑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좀 많이 사줬는데 오늘은 별로 그렇진 않네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일봉을 보게 되면 이렇죠. 이게 추세를 좀 살리려다가 오늘 아래 위로 약간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저께는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해서 좋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 6천억 이상 들어와서 이게 추세를 돌리는 건가 쌍바닥을 잡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쌍바닥을 잡고 추세를 적어도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오려면 장기 이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야겠죠. 이 장기 이평 따위가 뭐 이렇게 중요한데 자꾸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매물대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가 이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 있는 매물을 다 해소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여기 있는 매물들이 매도가 안 나오고 올려야 된다는 건데 차트 이렇게 보면은 이거 살리는 걸 수도 있겠네. 쌍바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부담이 확실히 있는 자리예요. 쌍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요때처럼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자 요때는 이 전에 매물들이 여기에 멀리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된 시기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승전 그런 얘기만 하니까 좀 거시기 하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이게 삼성전자를 한번 봐볼까 해요.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차트로만 보게 되면 전고점이 가까이 있는 것도 맞아요. 쭉 하락 추세인 것도 맞고 그런데 최근 여기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꽤 괜찮은 움직임 바닥 잡고 올리고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바닥을 잡고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여졌고요.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매수를 해줬어요. 물론 이때도 매수를 해주긴 했지만 해주고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오늘 특이한 사항은 이 분봉을 볼게요. 이 분봉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막 잘 올라가다가 크게 한번 출렁이고 여기 밑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요게 1시 정도인데 이때도 계속 그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요때가 한 70만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있던 상태였는데 여기서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매수를 137만 주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137만 주. 자, 그리고 삼성전자죠. 이게 일별로 따지게 되면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코스피의 비차익 거래가 오늘 좀 약간 세게 들어오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뭐 삼성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도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전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계는 뭐 산 애들도 있고 판 애들도 있는데 투신권이 들어왔고요. 펀드 이쪽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근데 큰 양은 아니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하이닉스가 130만 정도, 137만, 아까 삼성전자가 133만 정도 들어왔구나. 하이닉스가 137만 주 정도가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까 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이유들 좀 몇 개 준비해 봤고요. 일단 대형주들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대표주들이 좀 좋았고 현대차도 오늘 상승을 보여줬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어저께 미국장을 보게 되면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자, 시가가 여기였어요.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을 보게 되면 시가가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반등을 줬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끝이 났는데요. 전일장 요때 일봉을 보게 되면 요때 많이 올랐잖아요. 전일장에 좀 많이 종가가 얼마야? 플러스 2.53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종가가 조금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양봉인 거는 시가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가보다 높게 끝나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전날에 반등폭이 커서 이렇게 내가 정상이고 약간 FOMC 의사록 공개도 있으니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약조정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반등폭이 있었고요.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좀 처음에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거 전일장 러시아가 완전히 물러선 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개파락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잖아요. 장이 좋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가 된다 뭐 이랬었는데 그리고 FOMC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특별한 거 없었죠. 매파 내용이 그대로였죠. 잠시만요.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인플레가 지속되면 더 빠르게 긴축, 3월에 빅스텝 가능성 요 제목 좀 이렇게 좀 달지 말지. 나왔으면서.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걸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좀 자세한 게 있고요.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뭐 어저께 그걸 시장은 뭐 어느 정도의 그 충격, 이 FOMC에 나올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은 이미 이전에 폭락에 반영이 됐다는 심리로 반등을 했고요.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73번이나 나왔다고 하죠. 저도 맨날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지금 연준 자산이 너무 비대하니까 대차 대조표상에 자산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런데 빅샷, 빅스텝은 신중히 하자. 뭐 그러면서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죠. 빅샷, 빅스텝이 뭐냐 하면 0.5%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25%뭐 이런 게 정상이라면 0.5%를 한 방에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꽤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일정이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잖아요. 혹자는 바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이미 그 정도는 뭐 반영이 됐으니까 반등을 살짝 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키워드, 인플레 우려의 빠른 긴축 선호, 이거 좀 빨리 확대를 좀 해봐야겠네요.
빠른 긴축 선호. 그 다음에 3월 FOMC에서 코로나 이후 첫 금리 인상 단행 유력. 지금 2월이죠. 한 달간의 한 달간의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나? 뭐 그런 거죠. 3월에 0.5%. 그럼 3월에 0.5%가 인상을 하니까 그때까지 반등을 줄 건지 그 전에 어떻게 될 건지. 근데 블라드는 7월 전에 1%를 올려야 된다. 그럼 매달 1%까지 가려면 3, 4, 5, 6. 그러면 4개월이 남았네요. 매번 0.25씩 올릴 건지 아니면 0.5 올린 다음에 한 번 쉬고 두 번 올릴 건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한 힌트가 있다. 쭉 나왔는데 양적 긴축까지 옛날에는 2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 보인다. 더군다나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파월 의장은 더 이상 긴축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듯한데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럼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이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 분위기를 봐서 얘기를 했겠죠. 자, 연준 자산이 8조다. 이걸 4조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고 기사도 많이 있고 저도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 1200달러 채권 매입 등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 코로나 후 했다. 근데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쭉 당연한 얘기들 뭐 그냥 써놨고요. 예전에 2년인데 지금 최근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긴축 사이클을 돌입한다. 충격이 더 단시간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충격이 2년에 있던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폭이 굉장히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충격이 더 할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교체되면서 더 매파적으로 돌변했다. 그런데 빅샷 전망 속 금리 인상 신중해야 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우크라 침공설에 의한 위험 고조, 과격한 인상 도움 안 돼. 뭐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도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누가 매파 아니면 누가 비둘기 아니면 그 의견을 세게 적게 약간 쥐었다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인플레이션 전망이 뭐 지속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일부 시장에는 고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기자, 뭐 이 증권사 사람한테 물어본 거니까 요건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이 기사를 갖다 뭐 찾아서 검색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은 2.5와 0.25와 0.5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월 달에 어떻게 될 건지 이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은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하여튼 약간 뭐 살얼음 판인 것 같다 이건데 자, 그러면 0.25랑 0.5랑 어떤 걸 기준으로 결정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뭐 제 기록이기도 하니까 제 생각을 다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려고 이 영상 제목도 항상 날짜를 적어놓는데 인플레이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유가를 비롯한 뭐 원자재 그리고 각종 지표들 물가에 관한 지표들이 연동이 되겠죠. 이 와중에 또 오미크론까지 종식이 되면 이게 또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정상화가 되면 고용이 정상화가 될 거고, 그러면 또 공급망이 정상화가 될 거고, 그럼 또 소비도 정상이 될 거고, 그럼 또 지표가 좋아질 거고, 지표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좀 더 과하게 해도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또 심해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럼 이 유가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랑 또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푸틴은 어느 정도 이 미국의 이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빅브라더가 또 되어 버렸네요. 그렇다고 뭐 0.5%가 됐다, 0.25씩 두 번 막 세 번 네 번 연달아 한다고 해서 얘들이 이렇게 일자로 빠지진 않죠. 지금 이 차트의 모양처럼 빠졌다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쌍바닥인 것 같으면서도 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좋다 이거야. 그래서 하락을 하던 반등을 하건 오르건 뭐 어쩌건 간에 자 알았고 뭐 다음엔 뭘 사야 되는 거냐, 어떻게 다음 먹거리는 뭐냐, 뭐 요건데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시간이 맨날 이 뒤로 갈수록 시간이 모자라서 막 얘기하다가 빼놓은 것들도 많은데요. 일단 오늘 여유 있게 뭐 또 보죠. 뭐 상품 가격을 보면 원유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다행히. 천연가스도 떨어지는데 영국 가스 난방유라든가 유럽 가스 선물은 오르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애들 한번 볼까요? 철광석은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오늘 하루하루 추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 목재를 보면서 저는 성장기업 지주랑 뭐 이건산업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왜 목재로 만드는 펄프에 대해서는 저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쪽으로 확장을 시키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외에 이런 농업 관련주들도 오늘은 뭐 조금 보합인 정도를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뭐 히토리라던가 요런 이걸 뭐라 그러지? 비철 금속, 그 다음에 뭐 그런 애들도 오늘은 그나마 조금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WTI를 보게 되면 이때가 아까 12시 이후에 그때 막 오르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 석유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이 하라 그랬었잖아요. 어저께 석유주의 움직임을 잠깐 보게 되면 석유주나 그 다음에 뭐 GSE나 이런 애들이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자, GSE나 한국석유나 어저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분할 매도를 했고 어저께 이쯤에서 샀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저께 이쯤에서 샀는데 어저께 더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아까 그 이슈로 인해서 쫙 오를 때 또 분할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을 준비를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워낙 뭐랄까 막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데 올라오는 모습은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하고 있었는데 올랐다가 다시 원래대로 빠지고 지금은 다시 약간 정체기고요. 어저께 밤에는 94.80 전 고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고점을 뚫길래 아싸 내일 시세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새벽에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기 직전에 보고 잤다가 아침에 보고선 깜짝 놀랐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고, 런던 가스 오일도 이때 확 올랐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주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뭐 짧게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봐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 타스통신까지 봐야 되나? 이건 타스통신이거든요. 근데 타스통신은 러시아어로 돼 있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해놓고 중간중간에 보고 있고, 이게 키예프 시간도 봐야겠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시간을 봐야지. 얘네들은 새벽에 보통 싸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새벽 시간이면 우리나라가 한 오전 시간쯤 되니까, 오전이나 뭐 한 낮 시간쯤 되니까 그때 조금 더 좀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마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관심 종목은 주말에 좀 다시 뽑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 기준만 조금 몇 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